권성동 원내대표와 함께 후보 교체를 주도했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요, 단일화 무산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원 투표 부결로 비대위의 관련 결정들이 무효화되어 김문수 후보의 대통령 후보 자격이 즉시 회복되었고 내일 공식 후보 등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단일화를 이뤄내지 못한 것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만 이 또한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책임을 지고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심이 김문수 후보의 교체를 추진하는 데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당 지도부의 책임론이 크게 또 불거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엇보다 국민의힘 경선에 나섰던 주자들의 반발도 지금 상당한 상황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권영세, 권성동, 박수영, 성일종 이 네 사람은 정계 은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한동훈 전 대표도 친윤, 윤 부부에 끌려다니는 이유가 뭐냐, 쿠데타 책임을 물어야 된다. 안철수 의원도 새벽의 막장 쿠데타는 단호히 진압됐다고 했습니다. 부위원장님, 네. 지금 이렇게 당내 경선 주자들의 반발이 심각한 상황인데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걸로 이거 봉합되겠습니까? 원래 비대위원장이면요, 선출된 권력은 아니에요. 전당대회를 통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있을 때 홍준표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된 이후에는 그냥 본인이 자리를 내려놨습니다. 당무 우선권을 당 후보한테 주는 것이 맞다라는 이런 관행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 아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될 겁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이야기했듯이 정계 은퇴까지 사실상 강행하면서 이런 무리한 절차를 가져온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의힘을 매우 어렵게 했어요. 돌고 돌아 김문수로 오는 이 과정까지 민주성은 완전히 훼손됐고 그리고 정당성, 명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런 정치적 무리수를 뒀지? 예. 이른바 친윤계들이 한덕수라는 주자를 장외에 있던 사람을 이른바 픽했는데 본인들이 이 좌지우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왜 이런 무리수를 뒀는가? 그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한동훈 전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윤석열 대통령 두 부부가 있는 것인가? 이제 답변해야 될 겁니다. 당을 어렵게 하고 은근슬쩍 사라지는 것으로 책임이 그냥 끝나기에는 이 사태는 너무 커졌습니다. 과연 대선에 이길 생각은 있었던 것인지, 한덕수 전 총리를 대선의 필승카드로 해서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당리당략과 지방선거와 당권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인 것인지 이제는 정확하게 설명해야 되는 타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구 부장님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는 그 장윤민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임 소재에 대한 논란은 생각보다 빨리 봉합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5월 3일 날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가 선정이 됐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상 후보 단일화를 위한 뭐 속된 말로 이렇게 바지 후보 아니냐. 또 다른 결승이 남아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았거든요. 예.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 흘러간 흐름을 보면 실제로 한덕수와 김문수 두 사람 간의 단일화를 위해서 당 지도부가 총력을 다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뚝심으로 밀어붙인 김문수 후보가 뭐 가처분에서는 기각됐습니다만 당원 투표에서 사실상 후보직을 유지를 함으로써 예. 바지 후보에서 실세 후보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후보가 된 사람이 지난한 과거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겠다고 누구 잘못이니까 물러나라 이렇게 하면 6.3 대선이 지금 23일밖에 안 남았는데 자신의 당선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일 아닙니까? 오히려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당을 화합하고 통합해서 6.3의 최대한 지지층을 끌어모아서 당선 가능성을 높일 것이냐. 잘잘못에 대한 것은 대선이 끝난 이후에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김문수 후보로서는 통 큰 행보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앞으로 남아있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만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거취 문제가 오늘로 예정이 돼 있는 의원총회에서 어떻게 의원들의 총의가 모아지느냐에 따라서 빠르게 수습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구 부장님은 갈등이 금방 봉합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시계를 조금 돌려서 국민의힘 대혼란이 시작된 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틀 전 국민의힘 의원총회 모습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후보님께 다소 과격한 발언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후보님께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당 지도부는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 온갖 불법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지도자라면, 또 더 큰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네, 사실 김문수 후보가 퇴장하고 난 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따라가서 인사하고 가라라고 했는데 그냥 가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송 대변인님, 근데 사실 이미 이때 의총 모습을 보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런 판단이, 이런 해석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런데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치는 사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고 오늘까지 오는 과정에서 왜 섭섭하고 서운한 것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정치는 사감으로 할수록 본인이 원하는 결과와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프로답게 앞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분들이 뒤로 물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오전 11시쯤에 윤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국민들께서는 그러면은 윤 전 대통령께서 또 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냐. 그리고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은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로 후보가 확정된 마당에 윤 전 대통령의 그림자로부터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을 이제 주목해서 보실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일정한 결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쌍권이라고 불리는 그 국민의힘의 현 지도부는 국민들 누가 봐도 친윤 지도부로 인식이 되고 있었고, 그런 친윤 지도부가 후보 교체라고 하는 매우 무리한 정당 민주주의의 기본에 반하는 과정들을 밀어붙여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한 분은 이미 사퇴를 했죠. 그러면은 다른 한 분도 책임 있는 거취를 결단하도록 하고, 김문수 후보도 그런 부분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당이 윤 전 대통령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는 노선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확실히 보여주셔야 앞으로 당내도 통합이 되고 또 국민들께도 더 많은 소구력을 가질 수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 변호사님은 김문수 후보와 당 지도부 사이 갈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게 쉽사리 봉합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당장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뭔가 봉합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선대위는 제대로 구성될 수 있겠습니까? 이를테면 한덕수 전 총리 선대위원장 맡아달라 선뜻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머지 같이 경선에 참여했던 주자들,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자산입니다. 정치적인 자산인데 같이 결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전선이 있거든요. 이 절차를 거치면서 민주성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정리되지도 않았지. 계엄에 대해서도 입장이 완전 판이하게 다르지. 이러면 어떻게 원팀으로, 원보이스로 국민들한테 표를 달라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자초한 건 사실 지금의 비대위 체제, 권성동, 권영세 두 지도부에도 있겠습니다만 또 거기에 김문수 후보 책임은 왜 없겠습니까? 본인이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까? 20번 이상 나는 단일화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당원들 표심을 얻고서는 사실 표변하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음을 돌린 당원들, 지지자들, 국민의힘 응원하시는 분들 왜 없겠습니까? 이런 혼선은 주자뿐만 아니라 지도부, 국민의힘 전체의 책임으로 귀결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의총 이후 중앙선관위원회와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서 혼란이 더 극심해졌습니다. 저희가 48시간 대혼란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혼돈의 롤러코스터 이렇게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그제 오후 3시 반쯤 선관위에서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공표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이때는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었어요. 근데 오후 5시 50분엔 법원에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 제기했던 이 가처분을 모두 기각하면서 오히려 지도부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 이렇게 또 기류가 바뀌었고요. 그다음 새벽엔 이제 지도부가 김문수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비대위에서 한덕수 재선출을 의결하면서 계속 기류가 바뀌었다가 이제 다음 날엔 역풍이 또 불기 시작하면서 정말 롤러코스터처럼 기류가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부대변인님. 네, 이 전반적인 과정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이
이 시초가 어쩌면은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문화 DNA가 뿌리 깊게 국민의힘에게도 전파된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예. 불법 계엄이 명확하게 국민들에 의해서 파면되고 징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국민의힘은 그 끈을 놓지 못하는 1호 당원 윤석열을 당원에서 탈당조차 못 시키는 그런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런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었고 지금 예. 뭐 정당 민주주의를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가 보자면 우리나라의 헌정 질서라든지 민주공화정의 질서조차 파괴하는 행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과정의 연속이 이번 혼란으로까지 왔고 이걸로 인해서 분명히 당원을 비롯한 국민들의 심판이 또 뒤따를 것으로 예상이 저는 됩니다. 네. 구부장님. 네. 그러니까 이제 그제밤에 그 법원에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 제기했던 그 가처분 기각했을 때까지만 해도 정말 한덕수 후보로 바뀌는 것 아니냐 네. 그런 기류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후보 교체를 감행하면서 이게 또 기류가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게 충분한 시간과 당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더라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 후보 취소 그리고 새로운 후보 등록 그다음에 입당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당원 투표가 사실 만 하루도 아닌 한 12시간 이내에 그게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5년 그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질 공직 후보자를 선출하는데 왜 이렇게 서둘러야 되는 것인가? 지금 한 달 가까이 충분한 이 그 토론과 이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선출한 후보가 있는데 그 후보의 입장을 너무나 민주적으로 그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 당 지도부가 너무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절차를 인위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에 대한 당원들의 반발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국민들, 특히 국민의힘 당원들도 이번에 투표로 보여준 것은 아무리 대의적으로 그 당원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당원과 소통하면서 당의 또는 민의를 살펴가면서 하지 않으면 그건 언제든지 제동을 걸 수 있다. 민주적으로 최종 결정권자는 당의 결정은 당원에게 있고 국가의 결정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의 이 사례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회복 탄력성이란 말을 이번 이 국민의힘의 이 후보 교체 과정에서 좀 잘 보여줬다고 보여지는데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그 절차를 지켜가면서 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과정을 지켜본 당원들은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최종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당 지도부도 수긍을 했고 한덕수 후보도 수긍을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주권자인 국민 그리고 당원의 주인인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당이 결정을 해야 되고 그 당원의 어떤 의사를 반영해서 절차를 잘 밟아가야 된다. 하나의 좋은 선례를 남겼다. 뭐 이렇게 과정 자체는 이상했지만 예. 결과만 놓고 보면 하나의 민주적 절차, 민주적 전범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